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히 같은 얼굴에 단 하나의 주름만 추가됐는데도 확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팔자주름 때문인데요. 팔자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쉽게 생기는 주름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주름 명의로서 여러분들의 깊어져가는 팔자주름을 쫙 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비싼 시술을 받으라거나 고가의 홈케어 장비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시술은 관리의 연장선이지 관리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런 준비물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효과는 뛰어난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저장해 두시고 습관처럼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팽팽한 얼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입 근육을 강화해서 팔자주름을 예방해주는 은 운동이에요. 사실 은 운동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시라면 이제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 운동을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 운동이야말로 팔자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아셨던 분들이라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 운동을 하는 방법은요, 입을 웃듯이 벌리면서 하고 소리를 내주세요. 이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입꼬리를 확실하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꼬리를 올릴 때 이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마에 힘이 들어갔다는 건 입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이마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처음에는 광대 쪽 볼이 좀 바르르 떨릴 수도 있는데 그건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떨림이 점점 줄어들고 입꼬리 근육이 탄탄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운동을 얼핏 보면 아니 원장님 이거 하다가 팔자주름 더 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입꼬리를 올리는 대소광골근 그리고 입둘레근이 약해지면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 결과 팔자주름이 더 깊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 운동으로 입 주변 근육을 직접 써주면 탄력이 생기면서 팔자주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피부 탄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웃는 분들은 입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면서 팔자주름이 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두부의 근막을 풀어주는 마사지인데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뭉쳐 있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당겨지면서 팔자주름도 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위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위가 측두부, 그러니까 관자놀이 쪽이에요. 마사지 방법은 우선 손가락으로 귀 위쪽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여기서도 너무 세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들어 올려도 효과는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얼굴 전체가 같이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겨 올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풀어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5초 정도 살살 풀어주시고 손을 뗐다가 다시 5초 이렇게 한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을 해보면 팔자주름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리프팅 되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특히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있거나 좋지 못한 표정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로 알려드린 은 운동과 동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다리미로 펴듯이 팔자주름을 펴는 다림질 마사지인데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피부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접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대로 접힌 방향을 부드럽게 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해볼게요. 양손 검지를 사용해서 콧볼역,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삼각형 부위를 찾아주세요. 그 부위를 지그시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주름을 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서 펴게 되면 피부 조직이 늘어나서 오히려 탄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적당한 압력으로만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10회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앞광대 부위도 같이 펴주시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앞광대가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짙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할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손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손에는 세균이 많으니까 청결한 상태로 해야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또 맨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제형이 가벼운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하루에 5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시간이 지나면 얼굴 인상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팔자주름은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될 수 있고 더 깊어지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계속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시술은 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술을 받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시술의 효과도 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술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일상 관리를 꼭 같이 병행해 주세요. 우선 시술은 본인 얼굴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팔자주름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 탄력, 지방 위치, 근막 처짐 같은 다양한 원인이 팔자주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맞는 시술을 골라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시술에 대해서는 짧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텐데요. 시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팔자주름 시술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레이저 리프팅, 실리프팅, 필러입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속에 열 자극을 줘서 피부 탄력을 유도하는 방식의 시술인데요. 피부가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팔자주름이 아주 깊지 않고 얼굴 전반이 처져 보이는 분들한테 적합한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주름을 직접 펴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탄력을 끌어올리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처짐의 원인이 되는 팔자주름에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실리프팅은 처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위로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경우에 효과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실을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얼굴 구조에 맞지 않게 무리하면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은 시술자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나 넣느냐 보다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넣느냐가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필러입니다. 팔자주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필러는 꺼진 부위를 직접 채워서 주름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필러가 정답은 아닙니다. 처짐이 원인인 상태에서 팔자 부위만 채우게 되면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필러가 옆으로 퍼지면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팔자주름의 원인이 꺼짐인지 처짐인지 정확히 구분한 뒤에 선택해야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피부 탄력이 문제라면 레이저 리프팅이, 처짐이 주된 원인이라면 실 리프팅이, 부분적인 꺼짐이 원인이라면 필러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술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시술을 고민하신다면 내 얼굴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사지와 시술처럼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팔자주름을 만들고 더 깊게 하는 안 좋은 습관들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름 개선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매일 반복하는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습관은 얼굴을 괴는 행동입니다. 턱을 손으로 받치거나 볼을 누르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볼 때라든지 잘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세를 취하셨을 거예요. 이때 피부나 피부 아래에 위치한 근육에 가해지는 힘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힘이 한 지점에 계속 전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굴 조직은 한번 세게 눌리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눌리는 것이 훨씬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얼굴을 괴는 힘은 누적될수록 조직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은 볼살의 위치가 오히려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경계가 선처럼 드러나는 게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라도 턱을 괴는 행동이나 책상에 엎드리는 자세는 최대한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잠이 안 와서 그게 더 편해서 다양한 이유로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자는 동안에는 자세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얼굴 한쪽이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눌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이때 가해지는 압력은 피부만 누르지 않습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과 근막까지 같은 방향으로 눌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얼굴 구조 전체가 한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
아침에 생긴 자국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세안하고 나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피부의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40대 이후부터는 전과 같지 않은 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같은 선이 매일 반복해서 접히면 그 선을 기준으로 피부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접힌 방향이 주름선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최대한 정자세를 유지하며 잠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다이어트입니다. 주름하고 다이어트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준하 씨처럼 짧은 기간에 체중을 많이 줄이게 되면 얼굴 지방도 훅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지방이 빠진 자리를 피부 탄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자리가 바로 주름으로 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피부를 안쪽에서 받쳐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지지대가 갑자기 줄어들면 피부가 버틸 힘을 잃게 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지방이 빠진 자리를 탄력이 바로 채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힌 자리가 그대로 남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기준을 하나 잡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3개월에 현재 체중의 10% 이내, 이 정도 속도가 피부가 따라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3개월에 6kg 이상 감량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중에 수분 섭취를 줄이시면 안 되는데요.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살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빼서 피부가 따라올 시간을 주는 거, 이 기준만 지켜도 다이어트 때문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자주름을 만드는 습관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그리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자주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주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여서 드러나는 변화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생긴 주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이 시기에 관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당장 하루 만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닌데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충분히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팔자주름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이 신경 쓰이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만이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꾸준히 습관이 쌓이면 그 결과는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깊어진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주름을 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전문가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